1980년대 중반까지 최고의 여배우로 살던 정윤희는 한순간 불륜녀가 되어 80년대 중반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1954년) 충무 출생인 정윤희는 부산의 해화여중, 해화여고 등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이때부터 남다른 미모의 그녀는 늘 주변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윤희는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던 피아니스트가 되려 음대에 응시해 보았지만 떨어지고 말았고, 이후 그녀는 서울로 상경해 미술로 진로를 바꿨으며 재수학원을 다니며 생활하게 된다. 서울 생활 초기에는 적응을 잘 못했으나 차츰 서울 생활에 익숙해진 그녀는 자주 명동에 나갔었는데, 이때 명동의 상인들은 그녀가 지나가기라도 하면 일손을 잠시 멈추고 그녀를 내다보았을 정도로 정윤희의 미모는 일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았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상황들이 겹치자 그녀는 자신의 매력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배우를 꿈꾸며 준비하게 된다. 그렇게 배우를 준비하게 된 20살의 정윤희는 1974년 최고의 흥행작이었던 별들의 고향 주인공 역에 도전해 보았지만 얼굴은 예쁜데 연기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이경태 감독의 눈에 들어 1975년 욕망이라는 작품으로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영화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정윤희 역시 이때에는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같은 해 그녀를 눈여겨보고 있던 동양방송으로 인해 정윤희는 동양방송 탤런트 특채라는 기회를 잡게 되고, 또한 같은 시기 그녀는 해태제과 광고 모델로도 발탁이 된다. 해태제과 광고에서 그녀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으로 시작하는 그 로고송의 해태제과 광고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으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동양방송 청실홍실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는데, 그녀가 출연한 이 드라마는 당시 시청률 70%를 기록했고, 이후 정윤희는 인기에 힘입어 동양방송의 인기 프로그램 쇼쇼쇼의 2대 진행자로도 활동했었다. 데뷔 초반만 해도 정윤희는 얼굴에 비해 연기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지만 그녀는 1980년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 1981년 앵무새는 몸으로 울었다 등의 작품으로 제19회, 제20회 대종상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미모와 함께 연기력까지 인정받게 된다. 이후에도 정윤희는 수많은 작품들에 출연하며 1980년대 장미희, 유지인과 함께 신여배우 트로이카 시대를 이끌었고, 한국의 절세 미녀라는 평가와 함께 해외 스타들과 영화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당시 홍콩의 유명 배우 성룡은 정윤희를 향해 자신의 이상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구애를 펼쳤었고, 또한 일본의 영화인 중 한 명은 일본 최고의 여배우 100명을 다 합쳐도 정윤희 한 명의 매력에 못 당한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전하기도 했다. 그녀의 미모에 대해 현재 활동하는 수혜와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전문가들은 다시 나올 수 없는 단군 이래 최고의 미녀라는 의견들을 방송에서 내놓기도 했었다. 그러나 정윤희가 당대 최고의 스타로 살아가던 1984년 8월 그녀는 간통 혐의로 고소를 당해 유치장 신세를 져야 했고, 이 소식이 알려지며 그녀는 당시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배우로 잘 나가던 그녀는 어쩌다 불륜녀가 되어버린 것일까? 그 배경은 이러했다. 1983년 12월 중순 정윤희는 중앙건설의 회장 조규영을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이듬해인 1984년 7월부터는 조규영이 혼자 살고 있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부터 정을 통해왔으며, 이후에는 정윤희가 사는 아파트에서 동거를 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를 이어오던 두 사람은 1984년 8월경 정윤희의 집에서 잠을 자다 갑자기 들이닥친 조규영의 아내에게 발각되고 말았고, 그렇게 조규영의 아내가 간통죄로 두 사람을 고소하여 정윤희와 조규영은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된 것이었다. 당대 최고의 여배우가 불륜녀라는 사실을 언론들은 앞다투어 보도했고, 이 소식에 당시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결국 4일 정도 유치장 신세를 지던 두 사람은 조규영이 아내에게 1억 원을 준다는 합의로 풀려나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이 일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조규영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정윤희와 가정 불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부인이 원하는 위자료 7억 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고소한 것이라는 내용 등을 진술했다. 그리고 정윤희는 풀려난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깊이 사죄한다는 말과 함께 조규영에 대해서는 그를 좋아한다는 식의 말을 전했고, 배우 활동에 있어서는 당분간 쉬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윤희는 그렇게 풀려나기는 했지만 동양방송에서 출연 금지를 당하게 된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1984년 12월 24일 정윤희는 조규영과 극비의 결혼식을 올리며 연예계를 완전히 떠나갔고, 영화와 방송의 제작진들이 그녀에게 수없이 섭외를 요청했지만 어떠한 방송에도 출연하지 않았다. 비록 불륜으로 시작된 결혼 생활이었지만 정윤희는 결혼을 유지하려 조규영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일남 일녀를 키웠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으며 결혼 5년 만에 아들을 출산하는 등 평범하게 살아왔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던 정윤희는 결혼 이후 25년 동안 남편과 관련된 가구회사 광고에서만 한 차례 모습을 보였고, 별다른 활동은 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소식 또한 언론에서는 전해지지 않았다. 오랜 세월 소식을 알 수 없었던 정윤희의 소식이 2011년부터 몇 차례 전해졌는데, 2011년 전해진 그녀의 소식은 결혼 5년 만에 낳은 아들이 미국 유학 중 급성 폐렴 증세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그리고 2013년 TV조선에서 소박하게 사는 그녀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지만 2014년 정윤희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쳤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11년 아들을 먼저 보낸 데 이어 2014년에는 남편의 회사 중앙건설이 과잉투자, 사세 확장 등으로 어려워져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한 이러한 일들로 인해 그녀가 20여 년간 살아오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 또한 전해졌다. 이후 그녀의 소식은 미국 이민을 준비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경기도의 어느 지역으로 이사하여 살아간다는 소식만 전해질 뿐 어떠한 소식도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그녀 역시 현재까지 방송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살아오고 있다.